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기아가 드디어 네. 오키나와에 들어왔습니다. 상륙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투수들이 또 훈련을 했대요. 어제요? 네, 바로 또 공을 와. 던졌다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서 기아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맞아요. 그쵸. 네, 오키나와에서 공식적인 첫 네. 훈련 날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삼성 2군이 사용하는 그 이시카와 구장에서 맞아요.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이 구장은 또 실내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그게 태풍을 맞고 맞아요. 붕괴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야수와 투수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원화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야수조 훈련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야수조가 실내 이제 훈련장에서 네.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캠프가 미국이었잖아요. 맞아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 적응 이슈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해서 봤을 때도 선수들이 그래도 좀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훈련 강도가 막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수들이 할 건 다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웜업, 캐치볼, 타격, 뭐 수비 훈련 다 소화를 했고요. 제가 가장 궁금이 가는 거는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거죠. 이범호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며 네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해서 제가 좀 나름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1차 캠프의 최대 수확은 부상자가 없다는 거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저희 어제 명몰라 시간에도 기아는 지금 명단을 보니까 네. 1차 캠프 선수들이 2차에 그대로 맞아요. 있다라고 해서 와 지금 사실 많은 팀들이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기아는 부상자도 한 명도 없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부상자가 없고요. 그리고 2차 캠프에 맞춰서 4명이 또 추가가 됩니다. 고종욱, 김호령, 장재혁, 홍원빈 4명의 선수가 1차는 이제 2군 고치 캠프를 수행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2차 1군 오키나와 캠프로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고종욱, 김호령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좀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장재혁, 네네. 홍원빈 2명의 투수입니다. 그냥 부른 건 아니고요. 아하. 2군 고치 캠프에서 구위가 좋다, 구위가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오키나와에서 그렇죠. 이 선수들의 실전 투구를 보기 위해서 장재혁, 홍원빈 선수를 네 이제 1군에 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범호 감독은 뭐 이 2명의 투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1군 캠프를 소화한 투수들의 그 구위와 스피드가 많이 올라왔다. 네. 꽤 빨리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통 시즌 초반에는 투수가 타자들보다 좀 감이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타자들은 네. 좀 감이 늦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기아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작년에도 정지훈 투수 코치가 아무래도 4월 초 중반까지는 타자들보다는 투수가 좀 유리해요. 그렇죠. 타자들의 타격감이 좀 늦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구위 좋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에 4월 초반 중순까지 투수 14명으로 갔대요. 그리고 선발은 뭐 관리 차원 그리고 구위를 활용한 차원에서 투구수를 80개, 90개에서 끊고 그 다음에 구위 좋은 중간 투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범호 감독이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작년 기아가 4월까지 31경기를 치렀는데 평균 자체점이 팀 ERA가 3.98로 2위였고요. 팀 성적은 21승 10패로 1위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이범호 감독과 정지영 투수 코치가 계획한 대로 구위 좋은 투수들 시즌 초반에 아무래도 투수가 타자들보다 감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거를 또 올해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가 이범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승한 팀을 보면은 아무래도 특정 필승조 투수의 이닝 소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80이닝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기아는 지난해 중간 투수 중에 8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가 없습니다. 예. 잘했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장현식 선수였는데 네. 이적을 했죠. 이적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캠프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힘이 있는 상태로 시즌 개막을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필승조 5명, 6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시즌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조상우 선수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네네. 지난 크보 오픈런 시간에도 정혜영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 낙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조상우를 어떻게 쓸까 저희끼리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예상한 거는 조상우 선수를 7회든 8회든 좀 어려운 순간에 네.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은 3, 4, 5 뭐 상위 타선이 이제 걸치는 순간, 그렇죠. 마주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자가 깔린 상황이 이렇게 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범호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조상우 선수는 혼자서 막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맡기려고 하진 않는데요. 예, 조상우 혼자서 어려운 네. 상황을 책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워낙 조상우 선수 외에도 좋은 필승조 투수들이 있으니까 특히 왼손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클린업이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오른손 타자면은 여기에 맞춰서 조상우를 그냥 넣는 것보다 왼손 투수 한 명을 써가지고 왼손 타자를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우를 쓰게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나눠서 가져가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상우 선수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다 맡기게 되면은 물론 조상우 선수가 이 역할을 잘 해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투수들도 이걸 안 하다 보면은 그렇죠. 조상우 선수가 쉬어야 될 때 맞아요. 연투에서 쉬어야 될 때 다른 투수가 이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상황을 좀 분담해서 간다라는 게 기아 불펜 운영 계획이고요. 그러면 조상우 언제 볼 수 있어?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상우 선수가 오키나와에서 한두 경기 정도 실전을 치를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도 또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상우 선수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조상우가 가세했기 때문에 장현식의 빈자리가 거의 완벽하게 메꿔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 불펜이 과연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모습이 그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럴 때 제일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받는 포수잖아요. 네. 김태군 선수하고도 그 얘기 하셨죠. 네, 김태군 선수한테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수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혹시 올해 기아 불펜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떠오르는 혹은 정말 기아 주목해야 불펜진에서 잘해야 되는 선수 했는데 일단 김태군 선수는 최지민 선수를 최지민. 연구했습니다. 지난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렇죠. 부침이 있었는데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 최지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아까 이범호 감독이 말한 이 어려운 상황을 분담해서 가져간다. 왼손. 그렇죠. 왼손이니까 그렇죠. 상대가 왼손 타자가 있으면은 최지민 선수가 맞고 그다음에 또 조상우를 넣고 이런 식으로 아마도 기아는 좀 장점을 극대화하는 운용을 할 것 같아요. 강한 중간 투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좀 잘라서 잘 분담해서 그렇죠. 쓰는 그런 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태군 선수한테 처음에는 새 얼굴이 딱히 있진 않다고 얘기하니까 새 얼굴 있잖아요 조상우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기대되는 또 불펜 투수하니까 최지민 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아 마운드가 순조롭게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실전을 치르는데 아마 기아 팬분들이 실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 김태형 선수는 어떻게 또 활용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김태형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선발로 간다. 선발 투수를 선발로.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이범호 감독이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일단 어바인 캠프에서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 야구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프로 몇 년 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선발 투수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게 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래도 혹시 1군에서 롱릴리프가 필요하면은 김태형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롱릴리프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게 하겠다. 선발 등판을 꾸준히 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1군이든 2군이든 좀 로테이션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1군에서 롱릴리프가 필요하면 그때 쓰긴 하겠는데 현재 기아 투수진 구성을 놓고 보면 롱릴리프가 또 많아요. 그렇죠. 예, 기아는 필승조도 많고 롱릴리프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김태형 선수는 선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2군에만 두진 않겠대요. 왜냐면 선수가
퓨처스리그 경기만 하면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필요할 때는 1군에서 선발로 쓸 수도 있고 롱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중점은 선발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수 얘기를 해봤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김도영을 어떻게 쓸지 우리 저 김준영 PD가 계속 이도영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도영, 네. 2번 김도영. 네네. 하필이면 제가 오늘은 만나지를 못해서 제가 여쭤보질 못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기자님이 기아를 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이 김도영 선수의 최적의 타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2번 김도영이 맞냐, 3번 김도영이 맞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 기록을 뽑아봤습니다. 네. 작년에 김도영 선수가 2번 타순을 이제 168타석을 소화를 했는데 타율이 3할 3푼 6리, OPS가 0.986이었어요. 매우 좋잖아요. 네네. 근데 3번에서는요 380타석을 소화하면서 타율이 3할 4푼 1리, OPS가 1.0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더 좋긴 좋아요.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어디에 놔도 잘할 것 같은 선수니까 그건 지금 맞죠.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범호 감독의 현재 2월 21일 기준으로 결정은 이범호 감독 또한 김도영 선수를 2번과 3번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3번이 더 맞지 않나 삼도영. 싶다. 네, 삼도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번 타자가 출루했을 경우에 무사 1루가 되잖아요. 그때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서는 게 좋을까? 혹은 1, 2번 타자가 다 출루했을 때 그러니까 1, 2루가 되겠죠. 혹은 1, 3루가 되는데 이때 김도영이 출루하는 게 좋을까? 기아 구단이 기아 팀이 얻는 혜택 그리고 상대가 바라보는 느끼는 부담감 이런 측면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그냥 주자가 1루만 있었을 때 김도영이 타석에 서는 것과 1, 2루 혹은 1, 3루에서 김도영이 타석에 서는 것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저한테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타자잖아요. MVP잖아요. 그렇죠. MVP 입니다. 최고의 타자가 어느 순간에 주자가 얼마나 깔려있어 타석에 서는 게 더 좋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흥미로운 거는 또 제가 작년 기록을 뽑아봤는데요. 주자 1루였을 때 김도영 선수는 타율이 3할 2푼 6리, OPS가 0.942였고요. 네. 주자 1, 2루였을 때 아하. 타율이 3할 2푼 4리, OPS가 1.000이었어요. 정확히 딱 1이었습니다. 참 이게 물론 숫자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기록은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간 과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또 찍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야구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3번 김도영에 좀 더 비중을 주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범호 감독이 얘기한 게 김도영의 다음 타자들도 상대 투수한테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나성범, 최영우, 그렇죠. 위즈덤이 김도영 뒤에 자리할 타자들인데 김도영이 득점권에서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타자들이 점수를 내서 비기닝을 만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기아는 사실상 쉬어갈 타순이 없습니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네. 하위 타순도 굉장히 강해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팀이 이범호 감독 얘기로는 우리 팀이 하위 타순도 강한 편이고 2번 타자로도 또 적합한 또 김선빈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타자로 할 수 있는 선수도 많아서 현재로서는 김도영 3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론에 대한 반론. 일단 제가 만나질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댓글에 1, 2루가 나간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라인업을 짰다. 네. 물론 1, 2번이 나가면 3번의 김도영 선수가 워낙 좋은 타자니까 득점 생산률이 높겠지만 그건 이제 1, 2번이 아주 잘해서 많이 나갔을 때 이야기 아니냐라는 이제 뭐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중계하다 보면 저 해설위원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3할 타자인데 오늘 이타수만 돼요. 지금 안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 키는 이 김도영을 2번으로 가냐 3번으로 가냐의 키는 저는 위즈덤이 아닐까 싶어요. 위즈덤. 예, 그래서 제가 위즈덤 선수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죠. 위즈덤이 정말 모두가 기대하는 그 고점을 찍어요. 쉽게 말하면 40홈런 타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위즈덤은 무조건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성범, 최영우, 위즈덤이 3, 4, 5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김도영의 2번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도영의 타수는 어쩌면은 위즈덤이 그리고 나성범, 최영우가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타석에서 그 퍼포먼스를 내느냐, 그러면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예. 김선빈 선수의 2번도 좋긴 하지만 김선빈 선수는 좀 관리가 필요한 선수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경기엔 또 김선빈을 2번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좀 내려가지고 체력 관리를 시켜주고 안배를 시켜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막강 상위 타선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김도영 2번 그리고 나성범, 최영우, 위즈덤 쫙 그렇죠.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그러면 한데 정말 우리 김주룡 PD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피해갈 곳이 없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시무시해지죠. 결국은 위즈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위즈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이범호 감독은 적응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적응기. 어쨌든 외국인 타자니까 그렇죠.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100타석은 봐야 된다. 어. 예, 100번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더불어서 위즈덤 선수가 사실상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는 1루수가 아닌 3루수였습니다. 맞아요. 3루수 많이 왔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이닝을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1루수로서 수비 이닝이 메이저리그 통상 146과 3분의 2이닝, 3루 수비 이닝은 2119와 3분의 2이닝이에요. 3루수로서 훨씬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했어요. 맞아요.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였거든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관리가 필요할 때,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 위즈덤은 3루 쓰겠다. 3루. 기본적으로 위즈덤은 기아에선 1루수지만 김도영이 좀 휴식이 필요할 때는 3루 쓰는 그런 구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적의 공존 방법을 지금 이범호 감독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저 1루 볼 선수들은 여러 명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변혁 선수도 있고. 네. 그래서 참 또 느껴지는 게 뎁스가 참 네.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위즈덤이 정말 기대한 이런 파워히터의 모습, 데이비슨처럼 40홈런을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기아 야수진은 작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무서운 타선이 될 것 같아요. 댓글창에는 이제 뭐 김도영 1번 얘기도 하시고, 예. 2번 얘기도 꽤 많은데. 근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숫자만 놓고 보고 뭐 이렇게 세이버 매트릭스로 계산하고 이러면은 최적의 타선이 그냥 숫자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3번 타수에 익숙한 선수가 2번 타수에 서는 거, 특히 4번 타수에 익숙한 선수가 2번에 서는 거 이게 뭔가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대요. 맞아요. 뭐 예. 뭔가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박병호 선수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4번 타자면은 아무래도 앞에서 3명의 보죠. 타자들이 네, 상대하는 보고. 걸 보잖아요, 투수와. 그러면서 좀 조언도 얻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흡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여유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2번에 서니까 투수가 1번 타자 상대하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루틴이 바로. 완전 다르더라. 숨이 너무 네, 가쁘다. 가쁘다 약간 그러죠. 이런 거죠.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갑자기 뭐 2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 작년에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 그 40, 40때 김도영 2번 쓰고 1번도 맞아요. 시킨 적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끝나고 되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되려 본인에게 더 압박을 준 것 같더라. 네. 내 잘못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3번 타자로서 경기를 첫 타석을 그렇죠. 준비하는 것과 네. 2번 타자로서 하는 것과 완전히 1번 다르죠. 타자로서 하는 건 또 많이 다르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비를 하고 들어와서 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2번 타자면. 네. 그러면 되게 다르고 거기서 오는 또 압박감이 알게 모르게 김도영 선수가 네. 느끼는 것 같더라. 선수들이 그 얘기도 많이 예. 해요. 예, 수비 마치고 나서 그죠. 바로 이렇게 서는 거에 대한 어려움, 부담감을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를 1번이나 2번보다는 3번에 좀 두는 네. 게 어떨까. 근데 뭐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이제 뭐 3, 4, 5번 위즈덤이 잘해서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시즌 진행 중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동현. 뭐 네. 충분히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뭐 소식인데 그 저기 나성범 선수, 김선빈 선수 활용법도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기아가 네. 오키나와에 온 만큼 기아 네. 팬분들이 그럼 오키나와 이제 연습 경기에서 선수를 얼마나 볼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귤러 주전 선수는 다 나오는데 나성범, 김선빈 선수는 실전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선수들한테 언제 실전 치르고 싶어? 어떻게 루틴을 짤 거야? 라고 해서 선택권을 줬대요. 저는 오키나와에서 한 몇 경기 정도 뛰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냥 오키나와까지는 훈련만에 충실히 하고 시범 경기 한국에 돌아가서 그때 시범 경기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대요. 네. 그랬는데 나성범, 김선빈 선수는 아마 실전을 아마 시범 경기부터 시범 치르지 않을까 경기부터. 싶어요. 예. 이게 선수마다 정규 시즌 하기 전까지 원하는 타석수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몇 타석 정도 하고 정규 시즌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이게 좀 선수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범호 감독이 또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선수들과 소통, 선수들한테 직접 의견을 받는 거. 그래서 아마 나성범, 김선빈 선수는 실전을 치르는 시점이 시범 경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외의 선수들은 이제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네. 다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기아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임이 2월 25일 한화전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그전에도 뭐 있네. 예, 물론 이제 일본 저 팀과 일본 기본들과 예,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거 빼놓으면 이 지금 네. 2월 25일 한화전 다음이 이제 27일 날 LG와 네. 삼성과 경기가 또 KT와 경기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뭐 그래봐야 열흘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시범 경기가 3월 8일 개막이니까 네. 일단 컨디션도 잘 조절을 해서 두 선수의 또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댓글 창은 저 윤도현 선수 얘기 많이 윤도현 올려주시고 선수도 계세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아까 채팅에서 윤도현 선수에 대한 네. 예, 제가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일단 윤도현 선수도 오키나와 연습 경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수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지금 캠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거를 제가 띄워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게 부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부상이었는데 이 부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하는 중간에 제가 이 모자 챙을 봤어요. 네네. 근데 이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지나온 모든 걸음이 아, 당신을 일으킨다. 어, 근데 이게 멋지네요. 그 명언집을 자기가 사서 봤는데 그 문구 좋은 문구 있는 책을 사서 봤는데 자신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문구가 이거였대요. 지나온 모든 걸음이 당신을 일으킨다. 내가 지금까지 프로 입단 후에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마다 부상을 당해서 맞아요. 아쉬웠는데 결국엔 이 부상을 자신이 수용하는 방법은 이 부상 또한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이다. 그렇죠. 아쉬웠지만 이 부상이 나한테 그냥 헛된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죠. 부상 잘하다가 다쳐가지고 못 나오면은 사실 프로 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부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아쉽지만 스스로 뭔가 멘탈 케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또 인터뷰하면서 드러냈고요. 일단 이 선수도 잘 알고 있는 게 수비가 중요하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수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구단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중학교를 아마 저 윤도현 선수하고 그 김도영 선수 같이 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이 윤도현 선수가 굉장히 맞아요. 좀 앞서 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네. 두 선수가 알게 모르게 이제 라이벌 관계도 라이벌이자 네. 또 친구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아마 미래에 많은 또 기아 팬분들은 둘이 키스톤 콤비를 그렇죠. 이루는 네,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재능은 분명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갖고 작년에 있고. 스프링 캠프 때 그러니까 네. 시범 경기 오키나와에서 정말 네. 잘 쳤어요. 4, 네. 6분 1위 쳤거든요. 맞아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윤도현 선수가 와 네. 이렇게 막말을 잘 치는 선수였나.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부상으로 그러니까요. 걸려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스스로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거 사진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이 사진은 네. 아깝네. 저 혼자 커뮤니티에 보기에는 할까요? 좀 아쉬움이 네. 있네요. 예. 제가 이게 보여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모자 이렇게 챙에 모자 써놨어요. 챙에 이렇게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요걸 읽어갖고 네, 이건 자기 사인이고, 네,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고, 네. 저희가 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또 올라온 속보. 네, 네. 속보입니다. 속보.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내일 경기. 내일 경기. 네, 누가 나오냐 해서 지금 게임조가 있어요. 히로시마와의 히로시마와. 경기에 네. 라인업은 아니고 이제 게임조 정도만 네, 나온 게임조 거죠. 정도인데요. 일단 나올 투수들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루키가 나오네요. 김태형 선수가 내일 나옵니다. 김태형 김태형 선발이에요. 선수 내일 네. 등판한답니다. 네, 김태형. 그리고 김기훈 선수 나오고 최지민 선수 나오고 유승철 선수 나오고 유승철도 김도현 보고 선수도 나옵니다. 음. 네, 볼만한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선발은 윤영철 선수. 윤영철. 네. 윤영철도 네. 히로시마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자체 구단 중계진이 있었던 기억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호텔에서 돌리는데 저렇게 스프링 캠프 중계를 하는구나 이제 느꼈거든요. 네. 네, 아마. 네, 그리고 야수도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라인업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게임조는 이제 나와가지고 보면은 내일 그래도 좀 주목해 볼 게 일단 김도영 선수도 게임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영 네, 선수. 이게 지금 근데 선발 출장일지 맞아요, 이제 네. 교체 출장일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최원준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 주전 라인업은 아닌데 그래도 좀 백업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게 조화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건 저는 김태형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김태형 선수가 게임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투구를 할지 기대되고 윤영철 선수의 모습도 네.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차차 주전의 비중을 늘려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오키나와 첫 실전이라서 아무래도 좀 백업 비중이 더 높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팀이랑 KBO 리그 팀과의 경기를 할 때는 점점 또 핵심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차 한 대, 두 대, 세 대, 차세대님께서 학교는 다르지 않냐 그러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도 무등중과 네, 동성중이네요. 예. 네. 뭐 고등학교는 당연히 광주 일고와 동성 고등학교였고 네. 예, 정정합니다.